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2장. 바스커빌 가의 저주. 제 주머니 속에는 손으로 쓴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임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들어오실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18세기 초반에 만든 것일 테죠. 어떻게 아셨죠?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그것이 주머니에서 4, 5cm 정도 튀어나온 채 제 눈에 보이더군요. 문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10년 정도의 오차를 두고 알아내지 못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죠. 전 그런 내용을 학술 논문으로 쓰기도 했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보기에 그 물건은 어림잡아 1730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742년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냈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문서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분이 3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을 때 데번셔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주치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고 빈틈이 없으며 실용적이고 저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문서의 내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식의 최후가 찾아왔을 때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홈즈는 손을 뻗어 문서를 받아들더니 무릎 위에서 펼쳤다. 이걸 봐, 왓슨. S를 길게 혹은 짧게 쓴 모습이 보이지? 이런 것도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나는 홈즈의 어깨 너머로 누런 종이에 흐리게 쓴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맨 위에 바스커빌 저택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커다란 글씨로 1742라고 휘갈겨 쓴 것이 보였다. 뭔가를 설명하는 글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스커빌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하지만 박사께서는 제게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현대적이고 현실적이면서 24시간 안에 결론 지어야 할 정도로 화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서는 짧은 데다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허락하신다면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홈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양손 손가락 끝을 마주대고는 눈을 감았다. 모티머 박사는 문서가 밝은 쪽을 향하도록 들더니 높고 갈라진 목소리로 진기한 옛날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바스커빌 가문의 사냥개라는 전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휴고 바스커빌의 직계손자인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께서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 나는 여기저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다. 자손들에게 이르노니 정의의 여신은 죄악을 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없이 자비롭게 죄를 용서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저주라고 해도 기도와 참회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 과거에 지은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일을 도모함에 더욱 신중하기를 바라며 우리 가문을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비열한 열정이 다시 피어나지 않기를 바라노라. 때는 청교도 혁명 시절이었다. 당시 이곳 바스커빌 영지의 주인은 휴고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보다 거칠고 야비하며 사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사실 이 지방에서 성인들이 태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이웃들은 그러려니 용서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누구보다 무자비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서부 전역 전체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휴고라는 분이 바스커빌 영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중하고 평판이 좋았던 젊은 처녀는 악명 높은 그 이름에 두려워져서 그분을 아예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성 미카엘 축일에 휴고는 할 일 없고 못된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농장을 덮쳐 처녀를 업어와 버렸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택으로 온 그들은 납치한 처녀를 2층에 가두고 밤이면 의뢰하듯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위층에 갇힌 불쌍한 아가씨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노래와 고함 소리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사람들 말로는 술에 취했을 때 휴고 바스커빌이 내뱉는 말들은 그것을 듣고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마저 혼비백산하게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처녀는 가장 용감하고 힘이 넘치는 남자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저택의 남쪽 벽을 덮고 있던 담쟁이 덩굴에 의지해 처마 아래로 기어 내려간 다음 황야를 가로질러 집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바스커빌 저택에서 처녀 아버지 농장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3리그나 되었는데도 말이다. 잠시 후 휴고는 손님들을 두고 음식과 마실 것을 들고 아마 다른 나쁜 것들도 갖고 갔을 테지만 붙잡아둔 처녀를 보러 갔다가 세 장이 텅 비고 새는 달아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몸속에 악마가 깃든 것은 그때가 아닌가 싶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 식당으로 달려간 그는 커다란 식탁 위로 뛰어올랐다. 포도주병과 접시들이 튀어오르는 가운데 그는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다. 오늘 밤 그 계집을 잡기 위해서라면 몸과 영혼을 악마에게 바치겠노라고 말이다. 떠들썩하게 놀던 친구들은 불같이 화내는 휴고를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더 사악한 자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더 취한 사람인지 모를 한 명이 사냥개를 풀어 여자를 뒤쫓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휴고가 밖으로 뛰쳐나가 하인들을 부르며 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들을 풀라고 울부짖었다. 그러고는 사냥개들에게 달아난 처녀의 손수건 냄새를 맡게 한 후 그녀가 달아난 방향으로 뒤쫓게 했다. 달빛이 비치는 황야는 개들이 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술자리를 즐기던 자들은 급박하게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다. 하지만 멍한 가운데에서도 황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차린 그들은 금세 제정신을 차렸다. 이제 모든 일은 정신없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총을 가져오라 소리를 질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을 찾았으며 어떤 자들은 술을 더 가져오라고 외쳤다. 결국 모두들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에 합쳐서 13명이 말을 타고 추적을 시작했다. 달이 뜬 맑은 하늘 아래 그들은 나란히 서서 바람처럼 달렸다. 그러고는 처녀가 집을 향해 달아날 만한 방향으로 향했다. 1, 2마일쯤 달리다가 황야에서 밤을 보내는 양치기 하나와 마주친 그들은 달아나는 처녀를 보았냐고 소리쳐 물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양치기는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서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했다고 한다. 어쨌든 결국 그는 불행한 처녀가 사냥개들에게 쫓기며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본 것이 있습니다요. 양치기가 말했다. 휴고 바스커빌 나리께서 검은 말을 타고 지나가셨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생긴 지옥의 개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죠. 술에 취한 사내들은 양치기에게 욕설을 퍼붓고 앞으로 계속 달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황야 저편에서 무언가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휴고의 검은 말이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빈 안장 위로 고삐를 늘어뜨린 채 그들을 지나 뒤로 달려간 것이다. 그러자 사내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서로 바짝 붙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혼자였다면 차라리 잘 됐다 싶어 말머리를 돌렸을 테지만 그들은 여전히 황야를 가로질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전진하던 그들은 마침내 사냥개들을 찾아냈다. 용맹스럽고 혈통 좋기로 유명한 사냥개들은 작고 좁은 계곡 입구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떤 녀석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다른 녀석은 털을 곤두세우고 눈앞에 펼쳐진 계곡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모두 짐작했겠지만 그들은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제정신이 많이 돌아온 상태였다. 대부분 앞으로 가볼 생각이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3명이 말을 타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술이 제일 덜 깬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계곡을 지나면 넓은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선돌 2개가 서 있었다. 오래전 이곳에 살았지만 잊힌 사람들이 세워둔 돌이었을 것이다. 달빛이 비치는 텅 빈 땅 한가운데에 불행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는데 두려움과 피로로 숨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으스대며 나선 3사람이 머리털이 쭈뼛 선 이유는 처녀의 시체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휴고 바스커빌의 시체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휴고의 시체를 밟고 서서 목을 물어뜯고 있는 끔찍한 존재 때문이었다. 까맣고 거대한 짐승은 사냥개처럼 생겼는데 지금까지 누가 본 그 어떤 사냥개보다 몸집이 훨씬 컸다.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도 휴고 바스커빌의 목을 계속 물어뜯던 짐승이 갑자기 불에 타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보며 입을 벌리자 사내들은 까무러치게 놀랐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비명을 지르며 황야를 가로질러 달아났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광경을 목격한 3사람 가운데 1명이 놀라서 그날 밤에 죽었고 다른 2사람도 죽을 때까지 정신이 빠진 채 살았다고 한다. 아들들아, 이렇게 나타난 사냥개는 그때부터 우리 가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주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글로 써서 남기는 이유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도 갑작스럽고 잔인하며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인자하신 신께 몸을 의지할 수 있다. 신께서는 성경에 이르신 대로 3, 4대에 넘어서까지 무고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손들에게 이르노니 아무리 신의 가호가 있다고 할지라도 악의 기운이 강해지는 어두운 시간에는 황야에 나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라. 이 글은 휴고 바스커빌의 후손이 아들 로조와 존에게 남긴 것으로 그들의 누이인 엘리자베스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모티머 박사는 기묘한 내용을 모두 읽고 나서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리더니 셜록 홈즈를 빤히 바라보았다. 홈즈는 하품을 하고는 담배꽁초를 난로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래서요. 홈즈가 말했다. 별로 흥미가 없으십니까? 옛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나 관심을 갖겠군요. 모티머 박사는 주머니에서 잘 접은 신문 한 장을 꺼냈다. 자, 홈즈 씨, 그럼 좀 더 최근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것은 올해 5월 14일자 데번셔 지역 연대기입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 사망한 찰스 바스커빌 경에 관한
짧은 기록이 실렸습니다. 내 친구는 관심이 생기는 듯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손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최근 찰스 바스커빌 경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일이 지역 전체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 있다. 그가 중부 데번시어 지역의 차기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있었다. 바스커빌 저택에서 생활한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찰스 경은 워낙 부침성 있는 성격에다 지나칠 정도로 마음씨가 후했기 때문에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흠모하고 존경했다. 벼락부자들의 시대에 끔찍한 몰락의 과정을 겪은 이 지역 명문가의 자손이 자수성가하여 그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무너진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려 돌아온 일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찰스 경은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벌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더욱 현명한 것은 운이 나빠질 때까지 매달리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는 얻은 이익을 정리해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돌아와 바스커빌 저택에서 생활한 지는 겨우 2년밖에 안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그가 저택을 복원하고 증축하고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원대했는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후손이 없던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때 아닌 죽음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기도 했다. 그가 우리 지역의 자선단체에 관대한 도움을 준 사실을 본지에서 자주 다룬 바 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찰스 경의 죽음과 관련한 사항이 완벽하게 밝혀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지역의 미신으로 인한 소문들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타살이라거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상처한 후 혼자 살던 찰스 경은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당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취향은 소박했으며 바스커빌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도 베리모어 부부뿐으로 남편은 집사, 부인은 가정부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과 몇몇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찰스 경의 건강은 최근 들어 한동안 매우 나빠졌음이 분명했다. 특히 심장 쪽에 질환이 있었는데 안색이 달라지고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하였으며 우울증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적도 많았다. 경의 친구이자 주치의인 제임스 모티머 박사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이번 사건의 정황은 간단하다. 찰스 바스커빌 경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쪽으로 주목을 심은 바스커빌 저택의 유명한 산책로를 걷는 습관이 있었다. 베리모어 부부의 증언에 따르면 경은 저녁 산책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5월 4일 찰스 경은 다음 날 런던에 갈 일이 있다며 베리모어에게 가방을 꾸려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저녁 산책을 나갔다. 경은 밖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습관도 있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에 저택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을 발견한 베리모어가 놀라서 랜턴을 켜고 주인을 찾아 나섰다. 비가 온 날이어서 찰스 경의 발자국은 산책로를 따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산책로 중간쯤 되는 곳에는 황야로 나갈 수 있는 쪽문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찰스 경이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기서 다시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경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는 증언이 하나 있다. 베리모어는 황야로 나가는 문을 지나고 나서 주인의 발자국 모양이 바뀌었다고 했다. 거기서부터는 마치 뒤꿈치를 들고 걸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당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황야의 머피라는 집시 말 장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고백한 바에 따르면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비명을 들었지만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찰스 경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사의 증언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뒤틀린 표정이었는지 처음에 모티머 박사는 앞에 있는 사람이 친구이자 자신이 돌보던 환자였는지조차 믿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호흡 곤란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일 경우 그런 증상은 흔히 있을 수 있다. 사후 부검을 통해 이런 사실들 외에도 찰스 경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검시 배심은 의학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런 결과는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안타깝게 중단된 찰스 경의 계획을 상속인이 저택에 정착해 계속 이어가려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검시관이 제대로 사실을 밝혀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간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더라면 바스커빌 저택의 다음번 주인을 찾는 작업은 어려워졌을지도 모른다. 아직 살아있기만 하다면 찰스 바스커빌 경의 남동생의 아들인 헨리 바스커빌 씨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에서 마지막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에게 상속될 엄청난 재산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모티머 박사는 신문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의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때 신문의 관련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바티칸의 카메오와 관련된 작은 사건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교황님을 도우느라 영국 내의 흥미로운 사건 몇 개를 잘 살피지 못한 거지요. 어쨌든 공식적인 내용은 이 기사에 모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인 내용을 말해주시죠. 홈즈는 양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몸을 뒤로 기댔다.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고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직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모티머 박사는 상당히 흥분한 듯 보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검시관이 조사할 당시 털어놓지 않은 이유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통속적인 미신을 인정한다는 점을 대놓고 드러내기 싫어서였습니다. 게다가 신문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스커빌 저택에 관해서 이미 섬뜩한 소문이 도는 마당에 저까지 말을 보태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아는 것을 전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정당화했습니다. 모두 털어놓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께는 완벽하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야에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이들끼리 매우 친해지죠. 저 역시 그래서 찰스 바스커빌 경과 자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레프터 저택의 프랭클랜드 씨와 동물학자인 스테이플턴 씨를 제외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찰스 경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았지만 병이 생기면서 저와 만났고 서로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를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부시먼족과 호텐토트족 사이의 비교의 부학을 논하며 여러 차례 유쾌한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찰스 경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서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이 겉으로 훤히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전설에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저택에 딸린 지역을 돌아다니긴 해도 밤에 황야를 나가는 법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홈즈 씨,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자신의 가문에 들이운 끔찍한 운명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찾아냈던 조상들의 기록 역시 그런 전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뭔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쉬지 않고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밤에 왕진을 다니면서 이상한 동물을 보거나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지 물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임종하실 즈음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몇 번이고 하며 다그쳤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3주 전 저녁에 그분 댁에 갔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침 찰스경께서 저택 현관 앞에 나와 계시더군요. 제가 이륜마차에서 내려 앞에 섰는데도 찰스경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제 어깨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얼른 돌아봤더니 커다란 검은 송아지 같은 녀석이 저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끄트머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찰스경이 워낙 흥분하고 놀란 터여서 저는 동물이 있던 곳까지 가서 주변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사라졌고 그 사건은 그분의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날 찰스경은 제게 자신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았고 여기 오자마자 읽어드린 문서를 제게 맡기더군요. 제가 이렇게 소소한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생각하니 이 일들이 모두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찰스경이 공연히 흥분한다고 생각했었지만요. 찰스경은 제 권유에 따라 런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데다 아무리 이유가 황당무계하다고 해도 그렇게 끊임없이 긴장한 상태로 생활하다 보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몇 달이라도 도시 생활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찰스경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로 지내며 경의 건강을 걱정하던 스테이플턴 씨 역시 같은 의견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끔찍한 파국이 찾아온 겁니다. 찰스 경이 사망하던 날 밤 시신을 발견한 집사 베리모어는 마부인 퍼킨스를 제게 보내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마침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던 터라 사건이 벌어진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스커빌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모든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었지요. 저는 발자국을 따라 산책로를 걸어갔습니다. 찰스경이 잠시 머문 곳으로 보이는 황야로 통하는 문 주변도 확인했습니다. 그곳 이후부터 발자국 모양이 변한 곳도 많습니다. 부드러운 땅바닥 위에는 베리모어를 제외한 누구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갈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시신도 살펴봤습니다. 찰스경은 엎드린 채 양팔을 뻗고 있었는데 손끝으로는 땅바닥을 움켜쥔 것 같더군요. 끔찍한 장면에 놀란 듯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찡그린 모습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리모어의 진술 가운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 주변의 땅에서 아무 흔적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냈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이었지만 아주 선명했고 최근에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까? 모티머 박사는 잠깐 우리를 이상한 표정으로 보더니 속삭이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대답했다. 홈즈 씨, 그것은 거대한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